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밀크티 중등부 친구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사회. 오늘은요, 정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친구들 TV에서 정글의 법칙 잘 보나요? 거기 보면 김병만 아저씨가 진짜 막 족장이 돼가지고 막 정말 막 와, 장난 아니죠. 어디서든 살아남고 막 그 물고기 잡는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 어디 가서도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배경인 정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뒷배경에 이 사진들이 바로 정글인데요. 뭐 정글이라고 하는데 정글이라고도 하고 밀림이라고도 하고 같은 건가요? 물어보는데 같은 겁니다. 정글, 열대밀림, 열대우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열대기후에서 나타나는 항상 푸르른, 여기는 항상 덥기 때문에 항상 푸르르고 나뭇잎 이파리가 큰 상록 화력수림이 있는 이것이 바로 정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열대우림 기후 정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정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열대우림 기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의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정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글이란 무엇인가? 요 뒷배경에 있는 무성한 숲들을 정글이라고 하는데요. 열대에는 고온다우 지역이라고 그래요. 엄청 덥고 엄청 비가 많이 와요. 우리나라의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온다우의 지역에서는 나무가 엄청 무성하게 잘 자라. 그런데 그 나무가 이파리가 작지 않고 진짜 커. 무성하게 크고 심지어는 정말 큰 나무는 그걸 가지고 우산처럼 쓰고 다닐 수가 있어. 이렇게 되게 큰 이파리가 큼직하고 그리고 항상 낙엽이 지지 않아. 얘네들은 가을이 없기 때문에 가을 겨울이 없어서 우리나라처럼 낙엽이 지지 않고 항상 푸르는 이파리가 유지가 돼. 그럼 항상 녹색이다. 화렵수는 이파리가 큰 걸 화렵수라고 그래. 뾰족뾰족하게 아주 조그만 우리나라의 소나무 같은 건 침엽수림인데 이렇게 이따만하게 큰 건 화렵수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록 화렵수림 지대가 무성하게 막 있고 막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서 심지어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의 그런 정글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열대 밀림이라고 합니다. 밀림의 왕자, 밀림. 이게 같은 말로 정글이라는 거죠. 이 정글은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아, 우리 동호회는 정글 같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시대. 이 정글 안에는 수많은 동식물들이 여기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뱀도 있고요. 코끼리도 있고, 여기 정말 많은 생물종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런 약육강식에 먹고 먹히는 곳이다. 그래서 되게 좀 무서운 공간. 말 한번 잘못하면 막 누군가한테 막 부여잡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데 또 정글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글은 상록, 화려수림 이런 지대, 이러한 배경, 이러한 사진을 정글이라고 하고요. 뒷배경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 바로 아마존강이에요. 친구들 혹시 아마존강에는 다리가 있을까요? 아마존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지만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를 세우기가 힘든 게요. 여기 이렇게 다리 같은 게 하나라도 있을 법만 한데 다리를 만들려면 그 밑에가 너무 진흙지대라서 아주 지지대를 만드는데 되게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그 정도의 금액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실제로 다리가 필요 없고 그냥 건너면 된다고 해서 다리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없는데 배로 지나다가 이런 뱀을 만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마존강이 무서운 이유가 엄청난 아나콘다가 사는데 얘는 뱀인데요. 진짜 커요. 이 배경, 이 사람들에서 서 있는 거 보여요? 특히 이 잡힌 이 아나콘다는 엄청나게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배 타고 가는데 막 올라와서 먹는 거 이따만한 소를 다 집어삼켜. 그래서 아마존강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뱀의 아나콘다가 결국엔 너무 사람들을 잡아먹고 하니까 잡았는데 이 대형 아나콘다는요. 그동안 사람은 275명을 잡아먹었고 그리고 2325개의 수많은 동물을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소름. 그래서 이런 애들도 있고, 그리고 또 아마존강에는 심지어 그런 식인 물고기, 피라냐도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강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도 살 정도로. 그러니까 막 진짜 동식물들의 천국이라는 거죠, 정글이. 오늘 이 사진 보고 진짜 무서웠어. 이런 아나콘다도 아마존강에 살고 있고요. 그 아마존강 관광에 선생님 본 게 있는데, 이런 아나콘다를 보기 위해서 뭘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를 보는 게 꿈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관광 코스도 있더라고. 좀 무섭지 않을까? 잘못하다 먹히면 어떡해. 이런 아마존강의 아나콘다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자, 열대우림 기후의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이 뒷배경 보시면요. 이렇게
갑자기 막 비가 옵니다. 우리나라가 여름에 소나기가 막 떨어질 때 있죠. 그거랑 좀 비슷한데요. 그런데 옛날에 얘네들은 거의 맨날 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는 낮에 너무 햇빛이 강하니까 그 증발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항상 오후가 되면 비가 막 후두둑 떨어지는데 그걸 스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스콜이 필요한 이유는 스콜이 내려가지 않으면 더위를 이길 수가 없어. 잠깐 더위를 이렇게 조금 가라앉혀주는 스콜이 거의 매일 오후에 내린다는 거.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18도예요. 18도 정도면은 봄의 날씨 좀 더운 느낌? 가을도 18도가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은 봄이나 여름 왔다 갔다 그 정도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얘 열대우림에도 1년 내내 그냥 계속 더운 지역도 있고 조금 건기와 우기 그래가지고 6개월은 비가 좀 덜 오고 6개월은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그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그때 아무리 추워도 18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름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 오후에 열대성 소나기인 얘 정말 중요해요. 스콜. 그래서 지금 뒤에 배경은 저기 타이거든요. 타이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스콜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스콜이 농작물을 자라게 해주는 그런 용도도 있고 더위를 식혀주기도 하고 스콜이 있어야지만 계속해서 지표면이 가열되는 걸 좀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 소나기가 스콜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스콜의 원리를 한번 보고 가시면요. 스콜은 햇빛이 진짜 쨍쨍해서 열대기후에 가면은 여기 두피 있죠. 여기가 타 진짜. 그러니까 막 태양이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진짜 뜨거워서 선글라스를 꼭 껴야 되고 와 진짜 머리카락이 탈 것만 같아서 밀짚 모자를 꼭 써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 여름에 햇빛 강한 거랑은 상상을 초월해요. 이거 무슨 사우나에 온 느낌이고 나중에 이제 적응이 되긴 하지만 얘네들은 어쨌든 일사량이 엄청 세. 그럼 이게 가열이 되면 지표면에서 가열된 공기가 급속도로 슉 올라와서 비를 꽤 오래 내려요. 스콜은 소나기보다도 꽤 오래 내리는 편입니다. 2~3시간 동안 비가 막 와요. 그것도 매일매일. 그게 스콜이야.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소나기는요. 고온다습한, 가열된 그러한 햇빛보다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와서 그것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거고 그래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상공으로 올라가가지고 비가 내리는 그게 이제 소나기인데 요즘에 우리나라 여름에 소나기가 소나기 같지 않고 좀 길게 내리면서 스콜로 변하고 있다라고 기후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여름이 너무 더워졌어. 그래서 이제 이 더위가 요런 고온다습한 공기가 더운 게 아니라 햇빛이 강해서 스콜처럼 내리고 있다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진짜 열대기후, 여름에는 거의 열대기후구나 이렇게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요. 열대우림구에서 이제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 여행을 간다든지 뭐 베트남,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가옥인데요. 고산가옥이라고 해가지고 지붕이 좀 뾰족해요. 지붕이 뾰족한 이유는 뭘까? 얘가 비가 많이 내리니까 비가 또르르르 떨어지라고 지붕을 이렇게 경사지어서 짓고요. 그리고 땅으로부터 조금 올라간 이런 식으로 집을 집니다. 왜냐면 땅이 너무 뜨거우니까 좀 올려가지고 시원하게 혹은 물 위에다 짓기도 해요. 수상가옥. 물 위에는 조금 더 시원하니까 이런 식으로 높게 짓는 우리나라의 원두막 같은 분위기의 집을 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고산가옥이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더우니까 얇은 옷을 입겠지. 그리고 얘네들은 잘 상하기 때문에 기름에 볶은 요리나 튀긴 요리가 많아요. 기름에 튀기거나 볶으면은 좀 덜 상해. 기름이 한번 코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랑 닿아가지고 산화되는 게 좀 늦춰지고 또 그리고 향신료를 되게 많이 써. 신레몬이라던가 고수라던가 베트남 고수라던가 후추나 얘네 특별한 그런 향신료를 많이 섞어서 이게 지금 나시고랭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도 맛있을 만큼 해산물과 함께 숙주, 뭐 팟타이 그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런 비슷한 식으로 볶은 요리입니다. 이런 볶음밥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냥 동남아시아 쪽 가면은 거의 다 볶음밥을 먹는 것 같아요. 맨밥 먹는 경우를 못 봤어. 거의 다 볶아서 나. 마늘에 볶든지 이런 식의 해산물에 볶든지 그리고 통풍이 잘 되는 고산가옥에서 생활을 한다라는 거. 이거는 너무 날씨가 더우니까 나타나는 주거 환경이고요. 자, 또한 열대우림교에서 이 사람들은 어떠한 농사를 짓고 사냐면
얘네들은 좀 전반적으로 가난해요. 그래서 비료를 살 돈이 없기 때문에 불을 일단 지릅니다. 불을 지르면 그 숯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은 비료가 되거든요. 하지만 그 비료가 되는 게 한 2, 3년 정도 되면은 농작물이 다 빨아들이고 더 이상 농사를 질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돼요. 그럼 또 딴 데 가가지고 또 불을 질러. 이런 걸 이동하면서 화전농업, 불을 지른다. 그래서 화전농업이라고 합니다. 이동식 화전농업의 화는 불화자예요. 자, 그 다음에 플랜테이션 농업도 하고 있는데 플랜테이션 농업은 너무나 좀 아픈 역사와 함께한 농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뒤에서 한 번 더 다룰 건데 플랜테이션 농업은 커피, 사탕수수, 바나나 이런 뭐 카카오 같은 유럽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여기서 재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재배하면서 본인들은 별로 먹지도 못해요. 그런 건 다 뭐 커피, 뭐 카카오, 초콜릿 그 원료가 된 카카오로 재배하는 아이들은 평생 초콜릿을 못 먹어본 아이들도 많대. 근데 그런 플랜테이션 농업도 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자, 얘네들의 또 새로운 삶은 여기. 자, 열대우림교회에서 삶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아마존 밀림은요, 엄청나게 광합성을 많이 하는 지대예요. 이파리가 워낙 크니까 걔네들이 엄청난 광합성 양으로 깨끗한 산소를 내뿜어주는 그러한 녹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먹고 살다 보니까 특히 심지어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브라질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보통 친구들이 브라질이 축구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브라질 우리나라가 잘 살지 않나요? 라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 먹고 살아야 된다고 아마존에 있는 나무를 잘라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존 밀림이 많이 이렇게 막 목재를 심하게 벌채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무분별한 벌채 문제. 그러니까 나무를 베면 그만큼 좀 심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다 막 자꾸 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존 밀림은 광합성이 활발해서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데 최근 무분별한 이런 개발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구 온난화가 점점 가속화되는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아마존 이 정글에서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종들, 나무가 없어지면 걔네들도 살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걔네들이 사라지는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브라질한테 너네 이렇게 자꾸 막 무분별한 개발하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브라질은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뭔 상관? 뭐 이러면서 그냥 개발하는 거야. 또 이런 부분이 많이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밀림이 많이 이렇게 황폐해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관련해서 문제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대 고온다우 지역에 분포하는 항상 녹색인 상록 화렵수림. 이파리가 큰 상록 화렵수림 지대를 정글이라고 한다고 했죠. 정글의 법칙 할 때 그 정글. 정글이라고 하면 얘는 다른 말로 열대우림이라고도 하고 열대밀림으로 부르기도 한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열대우림 기후에는요, 낮에 지표면이 엄청나게 가열돼서 갑자기 증발량이 확 올라와서 거의 매일 오후에는 후두두둑 스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대성 소나기인 스콜, 요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열대우림에서의 삶을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열대우림 기후는 우리가 동남아시아라든지 뭐 괌이라든지 친구들 뭐 수학여행도 그쪽으로 많이 가기도 하니까 일생에 한 번 정도는 꼭 놀러 갈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핫이슈 사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관련 개념 테스트 꼭 풀어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Q&A 실시간 게시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